2024년 1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배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현장을 물청소한다던가 헬기 이송 특혜를 받았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로 그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피습에 대한 새로운 육성 제보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의아했던 게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기자 사회나 언론계나 이제 정치권에서 돌았던 얘기는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 너무도 유력하니 이제 이재명을 막을 길은 이재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때였어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부산 가덕도에 방문하셨다가 부동산 업자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목에 흉기 테러를 가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초반에 많은 언론들이 약간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은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굉장히 쉽게 사그라졌죠. 쉽게 사그라진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급격하게 프레임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누군가 이게 지금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서둘러서 사건을 축소하고 마무리하려는 느낌이다라는 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피가 흥건하게 젖은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살인미수범죄의 강력한 증거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잃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시급하게 범행 현장 장소를 물청소를 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구급차 이송 약 15분 뒤에 경찰은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아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착용한 와이셔츠도 폐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도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한참 동안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재판에 넘길 때까지도 보존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수사의 원칙인데 증거를 인멸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당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점들은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죠.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그 당일에 부산 가덕도 내려간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전날에 와서 숙박을 하고 내려갔을 때 숙박 장소로 이동할 때 누군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 범인을 현장에 데려다주고 숙박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아무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역시 이제 특검이 가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이재명 테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부산 가덕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소위 말하는 그 세계로 교회가 그 근방에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세계로 교회를 알게 된 거는 지난 대선 당시에 리박스쿨 취재를 했을 때 이 극우 세력들이 온라인 댓글 작업에 더불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극우화시키는 교육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박스쿨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란 명목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적이라고 부르고요. 전복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리박스쿨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대리점 정도에 불과하다. 본점은 따로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본점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극우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정광훈의 교회가 아니고 세계로 교회더라고요.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신도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기승전 다 이재명으로 끝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언론 보십시오.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완전히 저 이재명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제보, 아주 이제 신빙성 있는 유력한 제보였는데요.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피습 현장에 범행 현장에 태워다 준 사람이 그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의 신도가 맞다라는 점.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깊숙이 있는 분으로부터 이제 제보가 온 건데, 세계로 교회 교인이 김진성 범인을 이동시켜줬다는 점이고, 이 교인이 그냥 단순하게 뭐 극우 논리에 빠진 그런 분이 아니고, 그 부산 가덕도 그 인근에서 수협 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급성 백혈병인지 암인지 아주 중한 질병이 발생을 해서 생사가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매체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다라는 점이 있고, 김충식 씨 있잖아요. 최은순의 한때 내연남이었던 김충식의 수첩에서 세계로 교회 손 목사, 그리고 7억 원, 충남 아산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제 자세히 써 있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7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써 있고, 세계로 교회가 한 메모장에서 발견된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조작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 저희 제보 내용도 세계로 교회 교인이 이 김진성의 테러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제보를 받고 있는 와중에 김상민 전 검사, 국정원의 그 범죄 특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상민이 당시 이재명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테러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커터칼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축소해서 테러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채택이 돼서 테러 지정이 안 된 거죠. 근데 테러 지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테러 사건일 경우에는 국정원의 대테러팀이 투입이 돼서 그 테러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국정원이 이 이재명 테러 사건,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을 했다면 국정원이 개입을 해주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을 막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굉장히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고 김진성의 단독 범행이라는 식으로 이제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쪽에서도 누군가 이제 외압을 행사했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침 또 국정원에서 테러 지정을 못하게,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충식의 수천 메모까지 나온 점, 그리고 이동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렇다면 누군가 배우가 있고 거액의 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재명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인 점은 그 운전자가 지금 생명이 좀 위독하다는 점.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김진성이 살인 미수 행위까지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단순한 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은행에서도 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이 교인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던데 이 장소까지 네가 좀 데려다주고 어디에 숙박을 시켜라라는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묻힐 수 있어서 중요한 키맨이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이 사건 빨리 시급히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스스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부산 강서경찰서가 서둘러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각종 증거물들을 분실하거나 은폐했던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이 사건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검이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수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별도의 상설 특검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 여태까지 김건희의 혐의가 16개, 17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도이치모터스나 여러 가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건진법사의 뇌물이나 통일교의 뇌물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곁가지에 불과하고, 김건희의 가장 중대한 혐의는 첫 번째는 이제
내란을 윤석열에게 실행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교사를 이들이 직접 내렸는지 아니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들은 뭐 그냥 부패범죄지만 이거는 야당 대표를 죽이라고 교사했다거나 거기에 가담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인지했다는 이 부분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엄청난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비일 실패했지만 반드시 그 부분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중간에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고 덮었는지 반드시 좀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무서운 얘기죠. 예. 그 김충식의 비서하고 네. 김충식의 최측근의 그 통화 녹취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던데 예. 이재명 대표 시절 네. 네. 암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듣기 전에 그 김충식과 동거하는 여성이 예. 이재명 대표의 암살을 김건희가 시켰다라는 네. 녹취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여성과 예. 이 녹취에 나오는 여성이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오케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일인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 동일인 아닙니다. 이 녹취 자, 내용도 네, 나오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충식의 비서와 네. 김충식의 최측근이 나눈 통화 녹취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럼 어떡해요. 나 미치겠네. 지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들어가요? 이제 이재명 테러 사주 때문에 대체포가 되신 거 특검인 여러 가지잖아요. 아이고 참나. 어쩌지. 저도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차량까지 압수를 당했다가 그쪽에서 선생님께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민중기 특검에 있는 특검부랑 제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장님께서 세계로 손목사라고 아산에 있는 목사 번호 적은 게 빌미가 됐고요. 다이어리가 빌미가 됐고 제가 그거를 덮으려고 해명 인터뷰를 녹취하자고 다 불렀었는데 근데 갑자기 집을 나가고 도망갔어요. 그게 저번 주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후처리를 못해가지고 이 꼴이 났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언론에 나오는 남성은 이재성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지난주 열린공감 TV에서 나온 녹취에서는 자기는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군으로. 주군이요? 예. 이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의 이름이 주식회사 락천입니다. 아, 락천이 락천. 김충식의 호 호잖아요. 아닙니까? 네. 예. 주군으로 모시는 게 아,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진보 사실 중도라고 표방하지만 극우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면서 김충식의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이재성이요. 네. 여기 나오는 여성이 동거녀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인데 절대 동거녀가 아니고요. 아, 동거녀는 아니고. 특검에서 곧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그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은 나중에 실명이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네. 엄청난 인물입니다. 네? 엄청난 인물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람이에요? 다 알 수 있는 가문의 여성입니다. 예. 근데 김충식의 최측근은 맞아요? 김충식의 측근이 맞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아주 초명한 대한민국 중에 이름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의 인사이고 그래서 그 인사와 김충식이 옛날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아버지하고 가까이 했던 측근이었으나 이 김충식이 하도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네. 이분도 좀 생각을 많이 돌리고 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최근에 돌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누가 이재성이라고 하는 김충식의 비서는 예. 지금 통화 목소리 나오는 저 여성이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전화를 했었겠죠. 모르고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김충식도 전화번호를 줬겠죠. 이분하고 모든 것들을 상의를 좀 상의하라는 해라.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녹취록이 오늘 최초 공개된 건데요. 네. 이 녹취록에 아주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김충식의 노트에서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 세계로교회 손목사, 네. 아산 배방면
부동산 7억이라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저기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오죠. 네네. 저게 세계로 교회 손 목사가 맞냐 아니냐서부터 해서 김충식의 자필이냐 아니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재성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테러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김충식이 저 메모를 남긴 것 때문에 저 메모로 인해서 테러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 할아버지 김충식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는 분은 모든 것들을 다 메모로 막 남기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 김충식이 이 테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테러범이 부동산 하잖아요. 김진성 아산 대방면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자, 저 보십시오. 손 목사 세계로 교회 배방면도 같아요? 맞습니다. 배방면도 같습니다. 배방면도 같습니다. 근데 김충식의 비서 역할을 하는 주군으로 모시는 최측근이 저 사건 때문에 저 메모를 남긴 게 빌미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테러 사건과 김충식이 긴밀하게 연루돼 있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 이 여성분이 동거녀가 아닌 게 이재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동거녀분은 입을 틀어막으려고 자기들이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도망가 버렸답니다. 지금 찾고 있답니다. 지금 저희가 본 저 메모, 네, 저거는 어디서 지금 확보를 한 거죠? 저거는 열린공감 TV가 김충식의 메모 수첩 그걸 확보한 거고 확보한 혹시 거고요. 이게 특검에 들어가 있나요? 특검에 다 가 있습니다. 아, 특검에 가 있습니까? 특검에 다 가 있습니다. 아, 그럼 특검은 이것을 어느 정도의 신뢰도 높은 증거로 보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 없는데 제가 한 가지는 네. 제가 전해 들은 제보와 정보에 의하면 특검은 여기까지는 지금 추적 중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세계로 교회 손 목사와 김충식은 어떤 관계냐, 인연이 있냐, 실제로 네. 인연이 있다라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거 신뢰도가 엄청 높아지겠네. 김충식은 통일교에 깊숙이 발을 담근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개신교 교회에 본인이 장로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모처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인데요. 그 교회의 목사가 손목사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긴밀한 공조, 또 그 교회도 결국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저 메모가 네. 실제 김충식이 쓴 메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건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요. 와, 이거는 최은순, 김건희가 최초로 대규모 자산을 취득한 게 아산군 배방면입니다. 2003년도에 모 판사로부터 몰래 받은 정보,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김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로 경매 물건 30억짜리를 사고요. 이 30억짜리가 곧이어 개발된다라는 정보를 몰래 들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도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어떤 능력인지 100% 은행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무려 120억을 올립니다. 거기가 아산군 배방면이고 아산군 배방면에서 120억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게 김건희, 최은순이 자산가로 변모하게 되는 첫 단추였고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김충식의 권고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검사 라인을 주변에 둬야 된다. 그래야 불법과 편법을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때부터 검사 사위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산군 배방면의 그 땅은 어느 복덕방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까? 무서워. 어느 복덕방을 통해서 관리를 했을까?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섭다. 그러면 세계로교회 손목사의 신도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테러를 저지른 김진성을 현장까지 차로 태워줬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무서워. 김충식이 장로인 교회와
세계로교회 손목사의 교회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 교회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이씨, 너무 무서워. 우리가 통일교에서 선물 받았다 이런 거에 시선이 가 있는 사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묻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김충식 특검이 있거나 또는 현재 3특검을 연장하고 수사관을 추가로 배치해서라도 전담팀을 두고 철저히 부산 엑스포건, 사우디건, 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건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네. 뭐 의원님이 됐든 예, 열린군갑 측이 됐든 예. 참고인 조사 같은 건 받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았고 제가 지난번에 김충식을 이제 국수본에 고발을 1차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수사기관이 제가 볼 땐 겁을 내는 듯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어서 특검까지 발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김충식 특검법은 국회에서 이제 지금 계류 중인 상태잖아요. 다행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김충식 특검법을 아직 별도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더라도 네. 3특검법 안에서 김충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분명하게 생겼고 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 때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이 올라가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김충식에 대한 수사가 지금보다 더 크게 확대가 되고 본격화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메모를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메모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댓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뭐 조작했다든지 그랬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행히도 특검에 넘어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상황을 매우 관심 있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근데 이게 정황이 굉장히 잘 맞아. 예. 퍼즐이. 맞습니다. 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은. 와. 다 기획자가 있고요. 다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 임에는 항상 이권이 있습니다.